자, 이번 시간엔 문제를 만나보겠습니다. 자동차는 1시간에 약 80km를 이동합니다. 자동차가 이동하는 시간을 빨강 동그라미 시간, 이동하는 거리를 이중 동그라미 킬로미터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시오. 먼저 1시간에 약 80km를 이동한다는 것은 이 자동차의 속력이 시속 80km라는 것을 의미하죠. 1시간에 얼마, 이것은 속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거리와 속력과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긴 거리 위에는 거리, 긴 거리 위에는 간 거리. 자,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자꾸 나눠주니까 이쪽에 속력과 시간을 아래쪽에 적어줍니다. 자, 이들 사이의 관계는 속력과 시간을 자꾸 나누니까 얘네들은 곱해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간 거리는 속력을 나누어주고 간 거리는 시간을 나누어줍니다. 우리가 간 거리가 궁금하다면 속력과 시간을 곱해주면 될 것이고, 속력이 궁금하다면 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주고, 시간이 궁금하다면 간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어주면 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걸 기반으로 우리 자동차가 이동하는 시간을 빨강 동그라미 것을 표로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표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나오면 표를 한번 꼭 이용해 보세요. 자, 자동차가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시간 동그라미, 이동 시간. 자, 자동차가 이동하는 거리는 이중 동그라미. 이렇게 됐어요. 자, 1시간 이동하면 이 자동차는 1시간에 80km를 가니까 80km를 가겠죠. 자, 2시간 동안 걸려서 어딜 갔어요. 그러면 80km를 2번 갔으니까 160km를 갔겠네요. 자, 3시간 동안 갔다면 그렇죠. 80km씩 3시간을 갔으니까 240km를 갔을 거예요. 자, 계속 이렇게 갔다면 동그라미 시간만큼, 요 까만 동그라미만큼 갔을 때는 얼만큼 갔을까요? 관계를 보니까 시간이 1시간씩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그렇죠? 속력이 80이니까 간 거리는 80만큼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간 시간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그렇죠? 80만큼 곱해주면 이동한 거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관계식은 이 동그라미에 80을 곱해주면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거리가 80km씩 늘어났어요. 시간에 80을 곱해서 이동한 거리가 됐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 곱하기 80은 이중 동그라미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자, 시속 8km로 X시간 동안 간 거리를 Ykm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이번엔 시속 8km라고 대놓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 역시 표로 그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로 그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꼭 직접 해봅니다. X시간. 이 시간 동안 간 거리를 Ykm. 됐죠? 그러면 1시간 동안 8km 갔겠죠. 시속 8이니까. 2시간에는 16km 갔겠죠. 3시간 동안은 시속 8km로 3번 갔으니까 24km만큼 갔겠네요. 자, 이렇게 쭉 갔어요. 그러면 X시간에는 몇 킬로미터 갔을까요? 자,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거리는 8km씩 늘어나요. 왜냐면 1시간에 8km씩 가니까. 자, 그렇다면 요 시간에 8을 곱해주면 y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는 x 곱하기 8 이렇게 적어줄까요? 자, 우리 정비례 반비례 배웠으니까 1시간 늘어갈 때마다 8km 늘어나는 거 말고 2배, 3배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시간이
2배로 늘어나면 거리도 2배가 돼요. 그렇죠? 시간이 3배가 되니까, 즉 x가 3배가 되니까 거리, 즉 y도 3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하, 이거 정비례 관계군요. 우린 똑똑하니까 이제 정비례라는 말도 알 수 있습니다.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일직선의 그래프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나중에 음수 과정도 배우면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축, y축.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니까 관계식 정리해 볼까요? 자, y는 x에다가 8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는 문자 앞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8 곱하기 x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걸 살짝 지워주고 얘를 좀 당겨서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 y는 8 곱하기 x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사탕 한 개는 500원입니다. 사탕의 수와 사탕의 값 사이의 대응관계를 기호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시오. 기호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네, 기호를 정해주진 않았으니까 우리가 정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응관계에 관한 문제에서는 반드시 표로 그려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쫙 그어주고 이렇게 쫙 사탕의 수 그리고 사탕의 값 이렇게 적어주고 해결하면 되겠죠. 사탕 한 개가 500원이니까 한 개는 500원. 자, 한 개 적는 거 어렵지 않죠? 사탕 두 개는 10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사탕 세 개는요? 50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1500원이 되겠죠? 사탕이 4개라면 500원짜리가 4개니까 2000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사탕의 수를 기호로 뭐라고 해볼까요? 사탕이니까 동그라미로 해볼까요? 사탕의 값은 별로 해봅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사탕이 이렇게 한 개씩 늘어날 때마다 사탕 가격은 500원씩 늘어납니다. 왜냐면 사탕 한 개의 가격이 500원이니까요. 이렇게 사탕이 한 개 늘어날 때마다 우리는 사탕 가격은 500원씩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0원씩 더해지고 있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사탕의 수에다가 그렇죠. 사탕 가격 500원을 곱해주면 사탕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자, 관계식은 사탕 동그라미 곱하기 사탕 가격 500원. 그래서 사탕의 값이 된다. 됐죠? 관계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거 무슨 관계죠? 그렇죠. 정비례 관계죠. 자, 더하기 관계를 조금 더 곱셈 관계로 이해해 보도록 하면 굳이 사탕이 2배 되면 사탕 가격도 2배, 사탕이 3배가 되면 사탕 가격도 3배가 되고 사탕이 4배가 되면 사탕 값도 총 4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관계 뭐라고요? 그렇죠. 정비례라고 하죠. 됐나요? 그러면 정답은 여기에 예쁘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 개에 500원 하는 음료수 X개의 가격을 Y1이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최종 문제랑 중등 문제 어때요? 거의 똑같죠?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우리 서영이도 잘 하고 있죠? 문제 나온다고 해서 어렵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당연히 표를 그려봅니다. 이렇게. 자, 음료수 X개. 자, 가격은 Y1. 이 가격이라는 것은 음료수의 총 가격을 말하겠죠. 한 개 500원이니까 한 개면 500원. 자, 음료수가 2개면 500원짜리 2개니까 1000원. 음료수가 3개면 500원짜리 3개니까 1500원. 자, 4개면 2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한 개씩 음료수가 한 개 늘어날 때마다 음료수 가격 500원씩이 더해지게 되겠죠? 한 개 늘어날 때마다 500원씩 더해지니까 아하, 음료수 개수에다가 500원을 곱해주면
우리가 사고자 하는 음료수의 총 가격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X, 여기가 Y니까 관계식을 세워보면 우리 음료수 가격은 음료수 개수 X개 곱하기 음료수 값 500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숫자가 문자 앞에 옵니다. 수는 문자 앞에 오니까 이 아이를 슝 정리해주고 500 곱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나 더 얘기해보면 우리 곱셈 기호는 수줍어요. 숨기대장이에요. 그래서 곱셈에서는 문자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숨어서 500x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500 곱하기 x까지만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비례 관계 확인되죠? 자, 왜 정비례예요? 그렇죠? x가 2배, 3배, 4배가 될 때마다 y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x가 2배면 y도 2배, x가 3배가 되면 y도 3배, 그렇죠? x가 4배가 되면 y도 이렇게 4배가 되고 있네요. 정비례 관계까지 확인하고 관계식 답에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적어주도록 해요. 자, 다음 문제. 윤서는 마트에서 달걀을 샀습니다. 달걀 한 판에 달걀이 10개씩 들어있습니다. 달걀의 수를 말은 달걀판의 수를 별표라고 할 때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달걀 50개는 달걀 몇 판인지 구해보시오. 여기는 두 개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두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여기까지 한 문제. 달걀 50개는 달걀 몇 판인지 구해보시오. 여기까지 한 문제. 그러면 여기에 각각의 답을 두 가지를 적어줘야겠죠. 자, 일단 대응관계에 관한 문제니까 우리는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달걀의 수는 말은 자, 달걀판 수는 별표. 자, 이렇게 적어놓고 달걀의 수, 달걀 한 판에 10개니까 달걀판이 10개면 달걀이 10개면 달걀판은 1개인 거죠. 됐죠? 그럼 달걀이 20개면 달걀판은 2개겠네요. 이거 좀 뭔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 얘네들 먼저 나온 거 그 위에 쓸 필요 없이 바꿔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좀 더 쉽게 문제 풀 때 처음부터 정답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달걀판 수를 여기다 적어주고 달걀 수를 이쪽에. 자, 그러면 달걀 수가 이렇게. 자, 그러면 달걀판이 1개면 달걀은 10개이고 판이 2개면 달걀은 그렇죠. 20개가 되겠죠. 이제 좀 쓰기가 쉽군요. 자, 친구들 문제 풀 때 뭔가 막 되게 어렵다 싶으면 뭔가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달걀판을 다시 늘려서 달걀판이 3개가 되면 달걀은 한 달걀판이 10개씩이니까 30개가 되겠죠. 4개면 40개. 자, 이 정도 했으면 규칙이 이제 보입니다. 달걀판이 1개씩 늘어날 때마다 어때요? 그렇죠? 달걀은 한 판에 10개씩 들어있으니까 달걀 개수도 10개씩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러면 달걀판 수에다가 10을 곱해주면 달걀의 개수가 되겠군요. 할 수 있겠죠. 자, 달걀판에다가 10을 곱해주면 달걀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 관계 뭐죠? 정비례 관계죠? 정비례 관계니까 다시 한번 배수 관계 확인해 봅시다. 달걀이 이번에는 2배, 3배. 달걀판이 2배가 되면 달걀수도 2배. 달걀판이 3배가 되면 달걀수도 그만큼 3배로 많아지겠죠? 달걀판이 4배가 되면 달걀수도 4배가 되는 것이고. 정비례 관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응관계식은 여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달걀판에다가 10개를 곱하면 달걀수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달걀 50개는 달걀 몇 판인지 구하시오. 달걀의 수 50개. 달걀 수는 그렇죠. 별표가 아니라 여기
마름모가 되죠. 달걀수 50. 그럼 이 마름모 대신에 달걀수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달걀수니까 달걀수 50개를 적어주는 거죠. 달걀판이 열을 곱하면 50개가 된다. 그러면 달걀판은 몇 개인 거예요? 50을 10으로 나누어주면 이렇게 5개가 되는 거죠. 5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달걀은 5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2개가 문제로 나올 때는 2가지 문제 전부 다 정답을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콤마가 없는 괄호가 있어요. 그때는 콤마를 이용해서 같이 꼭 적어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0리터 들이 물통에 매분 4리터씩 물을 채우려고 한다. X분 후에 물통에 채워진 물의 양을 Y리터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문제는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문제는 10분 후에 물통에 채워진 물의 양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아까와 비슷하네요. 일단 관계식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도 역시나 표로 그려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X분 후에 이렇게 X분 Y리터만큼의 물이 채워집니다. 매분 4리터라는 거는 1분마다 4리터씩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1분에 4리터를 채울 것이고 2분이 지나면 4리터가 또 채워져서 8리터가 되겠죠. 또 3분이 지나면 4리터가 또 늘어나서 12리터가 될 것이고 4분이 지나면 또 4리터가 늘어나서 16리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X분마다 4리터씩 채워지니까 곱하기 4를 해서 물의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Y는 X 곱하기 4. 다시 말해서 4 곱하기 X. Y는 4 곱하기 X라는 관계식이 채워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이고야. 이렇게. 아이고,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X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4 곱하기 X. 이거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죠? 정비례 관계식이니까 한번 확인해 봐요. X가 2배, 3배, 4배 될 때마다 Y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거죠. 여기 굳이 곱하기 2 안 적어줘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관계식이 세워졌으니까 이번에는 관계식에다가 우리가 문제의 뜻에 맞는 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울게요. 자, 10분 후에는 물통에 채워진 물의 양을 구하시오. 10분 후. 이 10분이라는 것은 그렇죠. X네요. X. 자, 10분이 X에 해당되는지 Y에 해당되는지 그걸 꼭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자, 10분이 우리 X분 후라고 했으니까 X의 값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다가 10분을 대입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물통에 채워진 물의 양은 바로 Y가 되는 거죠. 이 Y가 물의 양이니까 바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Y는 4 곱하기 10분. 그러면 총 40리터가 되겠죠. 간단하네요. 그러면 2번의 정답은 40리터. 우리 친구를 또 들어서 이렇게 내려주고 여기다가 정답 40리터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정비례에 관한 문제만 풀어보았는데요. 반비례 관계의 문제도 다 비슷합니다. 문제 나왔을 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대응 관계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한다면 아까 선생님처럼 같이 표를 반드시 그려보고 관계를 꼭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자, 열공하는 우리 친구들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